네. 그렇게 다 쉽게 생각하면 쉽죠. 근데 제가 네, 형.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나 보네요. 그럼 이제 쉽게 좀 생각해야겠네요. 에? 형님, 근데 진짜 예, 방금 그 빙채님이 보여준 거 210개 있다면서요. 예. 진짜 거기서 형님이 일주일에 2개씩만 해보세요, 형님. 그러면 부담감이 좀 내려지실 거예요, 진짜로. 210개 중에 일주일에 2개씩만 해도 형님이 생각할 그게 없어지잖아요, 형님. 굳이 형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해야 그 컨텐츠만 해야 형님이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 진짜 개새끼고. 210개 중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미안해서라도 하나라도 해주겠다. 저 정도 정리해왔으면. 아니, 아니, 씨발, 정리를 저렇게 해왔어? 미쳤네, 진짜. 아니, 형, 저거 쓰기만 해도 존나 힘들어요, 알죠? 진짜, 형님, 빙채님 진짜 잘 둔 거예요, 형. 알겠습니다. 그래, 개새끼야, 좀 사람 좀 내라, 제발 좀. 간다. 들려요? 들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었잖아요. 뭐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었잖아요. 언제요? 제 옆집이거든요. 예? 옆집이에요, 옆집. 옆집이 뭐죠? 아이, 봉순이 집에 갔다가 옆집 사람. 형님. 네네. 예. 봉준씨, 예? 저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왔어요. 왜요? 네. 일단,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근데, 네. 봉준씨,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좋은, 내고 싶은 게 목적이죠? 뭐라고요? 좋은 결론을 내고 싶은 게 목적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맞습니다, 형님. 그러면 말을 할 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간단하게 대답하고 그냥 코멘트하고 넘어가세요. 네. 자, 첫 번째. 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뭔가 좋은 결론을 얻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 아니죠? 좋은 결론을 얻고 싶어요. 네, 쉬고 싶은 건 아니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쉬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가 없고 방송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으시니까 쉬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회사라고 생각하면 쉴 거면 보통 휴가 계획 내는 거 알죠? 휴가 계획서 내고 네네네. 휴가를 낼 거면 언제까지 휴가를 내겠다. 그리고 그 휴가를 하는 동안 무엇을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메킴도 마찬가지고 휴가는 일단 때려놓고 휴가 끝나는 날은 없고 그냥 쉬고 계획도 없어. 그냥 일단 쉬어. 집에서 자빠져서 유튜브 보고 이것저것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말만 하고 술 처먹고 밥 처먹고 살찌고 할 거 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돌아온 거 없고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바로 복귀. 그러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정신 차렸습니다. 개소리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쉬는 동안 할 계획이 뭐예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냥 일단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겠죠? 그러면 하다못해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면 뭐 박가린이랑 데이트를 못한 지 너무 오래돼서 데이트를 빡시게 하고 이제 그런 거 없이 진짜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자, 여기까지 지금 휴가를 가시면 안 되는 이유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휴가 가는 거 인정이야. 그리고 그 휴가를 통해서 휴가 돌아왔을 때는 피드백을 줘야지. 내가 휴가 동안 고민해봤는데 요 컨텐츠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조금 번외인데 지금 현재 봉준씨 방송에는 제 생각엔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네. 지금 220개 뽑아줬잖아요. 네. 지금 봉준씨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매일매일 컨텐츠를 하는 게 빡시다고 얘기하는데 네. 자, 그러면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빡시게 매일매일 컨텐츠 하실 건가요? 네.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겠죠?
매일매일 컨텐츠를 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만약에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디어 떠올리고 돈도 들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없으면 컨텐츠 안 할 때 할 수 있는 방송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야죠. 프로잖아요. 직업으로 방송하시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일상 방송인 거고, 예를 들면 뭐 게임 방송인 거고, 지금 방금 한다고 하신 거 뭐 말꼬리 잡는 거 아니고 생각이 있으시니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방법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세요. 실제로. 매일매일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니저가 네. 빙투뷰님이 220개를 줬어요. 제 생각에는 매니저가 좀 잘못됐어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이렇게 220개를 줄 게 아니라 딱 A안, B안, C안 선택을 해서 제안을 해서 올려야지. 보고를 그렇게 해야지.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섭외하는 거니 돈 드는 거니 시간 드는 거니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한 3개, 4개 뭐 몇 개를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제안하고 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초이스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보고를 올려야지. 봉준 씨는 지금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고 재미삼아 하다가 그만둘 거 아니기 때문에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하는 이 방송을 프로답게 할 수 있는 서포트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렇게 220개를 누군가 추려오죠? 그러면 빙투뷰가 회의를 주관하든 누구를 해서 이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보고안을 만들 수 있는 조직 만드시고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명이 너무 허접해. 이렇게 해서는 봉준 씨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딱 정확하게 A안, B안, C안 나오고 A안, B안, C안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 이 매니저 실장인 뭐 빙첸이 봤을 때는 A안이 좋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선택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 끝나면 결제 끝나면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바로 보고하는 거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힘들다. 당연히 힘들지, 혼자서 다 하는데 이거 220개를 언제 검토하고 앉아있어. 그쵸? 네. 제 말 중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네. 제가 회사 다니고 있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빡시게 일을 하는 게 빡신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직원들 월급 주시잖아요. 네. 지금 사실 그 남순이가 일전에 뭐 방송 어떻게 하고 매니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거든요. 인터넷 방송의 문제. 그 방송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을 하고 컨텐츠 연구하고 기획해서 제안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밑에서 해줄 수 있는 조직이 있으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듯을 뽑는다고 몇 천만 원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조직을 유지하시면서 월급 주시는 게 제 생각에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일도 편하게 하고 대기업 기획사들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빙첸한테 월급 얼마 주는지 모르겠으나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 1000만 원어치 기획안 만들어 와라. 이런 걸 할 수 있는 조직을 하셔야죠. 그러면 빙첸도 뒤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제가 말하는 게, 이거는 조그만한 소기업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거는 2명, 3명만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준 씨는 대표기 때문에 결정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사람이 결정해서 보고를 올릴 수 있는 사람 뽑으세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네, 말을 네. 해야 되잖아요.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죠? 어려운 부분? 입사 지원한다. 아니, 그러니까- 반포 산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또 말을 한다고 해서 또 말꼬리 잡는 이게 아니라 네네네. 이거는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초이스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이 가장 이렇게 좋은 의견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BJ나 아니 네. 매니저들은 이거를 네네. 초이스를 네. 해도 네. 이게 BJ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220개 중에서 초이스 할 수 있어요? 봉준 씨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 최종 결정은 봉준 씨가 하는 거고, 220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현재 수행하기 좋은 안을, 안만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는 거고, 매니저도 당연히 이 업무에, 매니저도 프로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 3개, 4개 안 중에서 내 생각에는 A안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이게 매니저의 일인 거지. 그리고 최종 결정은 봉준 씨가 하는 거고, 그 결정하고 나면 이제 그 기획 안에 뭔가 수정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봉준 씨가 거기다 애다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남순이를 섭외했는데 남순이보단 K가 낫겠다. 이런 거를 본인이 수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방송 바로 켜고 뭐 할지 고민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누워가지고 그때 보니까 본인은 유튜브 보고 있고 빈첸이 이것저것 보고 올리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얘기 듣고 평소에는 말하는 게 대화가 안 통한다며 방송에서처럼 잘 안 들어준다며요. 그냥 옆에선 얘기하고 나는 지나가고 이렇게 한다며요. 카톡도 다 씻고. 그게 아니라 제대로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컨텐츠 회의를. 컨텐츠가 문제라고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컨텐츠 회의를 해야지. 컨텐츠 회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컨텐츠가 나와. 본인이 220개 다 검토하고 최종 결정의 기획안까지 다 낼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자빠 자다가 그냥 컨텐츠 하면 되지. 근데 그걸 못하겠으면 못하잖아.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못해요. 이렇게 대기업급 방송을 하는데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죠.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니 저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저 포함 이런 거 도와줄 사람 엄청 많아. 기획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 안 받고도 와서 해줘. 그 공무원 형님도 공짜로 다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거 처음에 기틀만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빈첸이 날라다니지. 예? 나 불러 내가 가서 해줄게. 내가 정리해줄게. 근데 저도 핑계는 아닌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조용히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네. 이게 그 일주일에 한 번 딱 쉬지 않습니까? 네네, 월요일. 시험 네. 떨어져라. 아니 여러분 또 하는데 말 못. 아니 채팅창 그만해봐요. 들어보죠. 아니, 대표님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돈 주는 사람 입장은 좀 달라. 네, 들어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쉬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쉴 때 아, 설마 하루 쉬니까 하루 동안 회의를 해야 되는데 쉬기도 하고 회의도 해야 돼서 힘들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하. 선생님, 지금 선생님 직업으로 이거 하고 있죠? 네. 선생님 방송 키는 시간 보통 몇 시예요? 랜덤인데 저녁에만 키죠. 뭐, 그냥 대략으로 10시로 잡아볼게요. 방송 키는 시간. 네네. 방송 몇 시에 하세요? 두세 시쯤에. 그래요. 그러면 10시부터 2, 3시까지 5시간 일하세요. 네. 여기 채팅 치고 있는 직장인들 다 8시간은 일해요. 네. 선생님, 10시에 방송 키시면 6시, 7시부터 2, 3시간만 회의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날 할 거 회의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달에 할 거, 그 다음 주에 할 거, 이런 것들 아이디어 회의 이런 거 하시면 돼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하세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회의할 시간이 없다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지. 당신 직업이 이거 컨텐츠 기획하고 이거 아이디어에서 방송하는 게 직업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소리를 하면 어떡해. 밤을 새서라도 해야지. 네, 여기 뭐 14시간이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꼴랑 일하고 나머지 시간 다 자빠져 자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피부과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이 없다라는 소리는 솔직히 말도 안 되지. 시간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없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세요? 맞아요. 그 여기 채팅창에 지금 직업 없는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 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직업 없는 거예요. 이분 당장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다. 이력서 쓰고 공부 준비하고 도전하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도전 안 하면 기회 안 생겨요. 선생님, 그냥 이 상태에서 매일 똑같이 루틴하게 아까 댓글에 잔뜩 달렸더만 방송 키고 수금 땡기고 뭐 그 대딸 치고 뭐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똑같은 루틴이에요. 이렇게 해서 방송 딱 뭐 휴방 들어간 다음에 갔다가 리프레시해서 돌아온다? 방송은 똑같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좀 있다가 컨텐츠 없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거 또 똑같이 도돌이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도돌이표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떤 도전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봉준 씨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게 목표냐고요. 내가 지금 봉준 씨면 봉준 씨 지금 아프리카 대통령이잖아. 아닙니다. 임시직이라고 합시다.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면 대통령에 근접한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근접한 사람. 후보자는 많지만 근접한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 알겠어요. 어쨌든 수준 높은 사람 맞죠? 상위권 안에 들어있고 1% 안에 들은 방송인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위 1% 맞죠? 아니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5%요.
그래요. 상위 5% 정도 되는 방송인이에요. 상위 5%면 내가 상위 5% 정도 클래스면 나는 앞으로 4%만 잡아다보면 1%고 4.9%만 잡아두면 0.1%야. 나는 그럼 바로 튀어야지. 근데 내 인생이 지금 80%, 70%니까 따라잡을 게 존나게 많으니까 못하는 거지. 맞지 않나요? 지금 당신이 최고까지 왔는데 당신 국회까지 갔어. 그럼 대통령 도전해요, 안 해요? 나락형 십자녀 좀 국회에 못 가니까 도전을 못 하는 거지, 우리는. 근데 당신은 국회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맞잖아요. 당신이 지금 어느 정도 클래스인데, 솔직히 상위 5% 클래스인데, 여기 채팅 치는 사람 중에 연봉 상위 5% 되는 사람 얼마나 돼? 아무도 없어. 당신이 유일하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 어떤 노력하냐 말이야. 무슨 노력하고 있냐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핑계들이 너무 허접해. 하루에 30분 컨텐츠 해야 할 시간도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한 12시? 1시 이 정도에 일어나나요? 유동적인데 네. 저는 그렇게 잠을 많이 자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자, 봉준 씨, 이거 빔튜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막 철구 간장 붙던 시절에는 주먹국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급이 됐잖아요. 지금 수익이 얼마야, 지금. 억대 수익이 나는데 10억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러려면 봉준 씨는 기상 시간부터 타임테이블로 스케줄 관리가 돼야 돼. 매니저가 할 일이 그거지. 피부과 예약해놨으니까 피부과 가시고요. 컨텐츠 회의 시간 잡아놨으니까 회의실에서 회의하시고요. 보니까 방에 회의할 수 있는 의자도 없더만, 책상도 없고. 그리고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멤버는 있어요. 빙첸 말고. 민지 씨가 컨텐츠 그런 거 의견 주죠? 아니요. 민지는 바빠요. 민지 씨는 편집이 주 업무니까 결이 다르고, 그러면 그런 컨텐츠 하고, 봉준 씨가 의사결정하기 좋은 보고서를 올릴 수 있는 사람 뽑으세요. 네? 네. 얼마 안 해. 그런 사람 월급 주는 거 한 달에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만 줘도 보고서 바로 올리지. 그러면 매일매일 컨텐츠 할 수 있어. 그냥 봉준 씨는 출근하면 스튜디오에 방송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지. 소품이고 뭐고 다 준비돼 있고 섭외도 다 돼 있어. 아니 그러면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하긴 하거든요. 컨텐츠 회의 하세요? 네. 그러면 컨텐츠 회의하고 나면 어떤 결과를 내시나요? 회의에는 결과물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알죠? 네. 회의록은 당연히 안 쓸 거고, 구두로도 회의를 한 결과에 대한 어떤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투두리스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저희가 회의하는 거를 지금 보시고 그러면 문제점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뭐 영상을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희가 진짜 하는 거대로 지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빙체는 오라고 하세요. 네. 아니 저희 근데 다 디스코드에서 하는데. 네, 디스코스에 하세요. 네. 이 회의 주관은 누가 하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러면 회의 자료 준비 같은 건 전혀 안 하나요? 그냥 셋이서 이제 먹으면서 해요. 아니, 먹으면서 좋죠. 원래 회사에서도 다 먹으면서 해요. 네. 네. 근데 회의하시기 전에 아까 이거 220개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220개를 준비하시든가, 아니면 회의하기 전에는 안건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네. 그냥 뭐 브레인스토밍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 안건 없이 그냥 와서 막 씹으려다가 나중에 최종 결과물을 정리하는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의하기 전에 안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죠? 8강모 사람이. 네. 지금 웃지 마시고요. 네네. 네. 아니, 어차피 회의하고 이런 거 보여주셔봐야 뭐 못할 것 같으니까, 뭐 제가 뭘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네. 뭐 선생님 업체 운영하시는 방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한 달 전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거는 다 카톡인데 카톡은 보여줄 수가 없어서. 네. 일단 카톡으로 회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 뭐 카톡 보내봐야 읽지도 않고 답변도 엄청 늦게 하고 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라는 건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회의를 통해 어떤 걸 결정했다, 이게 나오셔야 되고, 결정을 통해서 몇 월 며칠까지 누가 무엇을 한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회의가 아니야. 그냥
앉아서 노가리 깐 거지. 네, 사실 그냥 네, 사실 구라였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한 달 못하죠. 전에 한 달 전에 한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 한 달 전에 나온 그 아웃풋이 뭐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8강모 사나이? 네. 에라이 씹새끼야 씨. 정신 나간 새끼. 그게 회의가 아니지. 봉준씨 저 엄청 방송 많이 봐요. 너무 좋아, 재밌고 일상 방송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재미없는 거 할 때도 있어요. 네. 네. 열혈들 보면 막 들락날락 계속 하잖아. 얘가 언제 재밌는 거 할까 싶어가지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재미없는 거 할 때 사람들 나가고 재미있는 거 할 때 들어오고 항상 그렇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거 봐봐요. 컨텐츠 준비 안 되면 방송하기 싫다. 다 그래. 근데 아니 회사인데 성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게 문제면 지금 이 왁구대장 봉준이라는 방송 회사에 컨텐츠가 없는 게 문제라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쉬면 돼? 회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휴가를 가 다? 말이 돼 그게 지금? 비상 체제에 들어가야지. 그쵸? 이거를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본인 스스로 인지했잖아요. 그럼 엄청 좋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대한 고민은 보통은 이제 지금 봉준 씨도 마음에 여유가 없다 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휴가 가세요. 그러면 매니저가 알아서 안을 만들어 올리라고 하든가. 아니 저기 이거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저도 말을 해도 됩니까? 아, 네, 하세요. 그만할게요, 말. 네. 제가 다 죄송합니다. 휴방 하실 거예요? 아니요. 네, 휴방 안 하고 방송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빙첸한테 아까 그 220개 중에서 네. 그러니까 봉준 씨의 의견이 더 수준이 높은 건 팩트야. 왜냐면 실제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빙첸한테 한 10개만 추려서 올려오라고 하고 거기에 디스크립션 달아놓은 게 너무 약하니까 뭐 비용 등등 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달아서 10개를 골라오라고 하고 민지 씨한테 하나 고르고 10개 중에서 빙첸한테 그 중에서 하나 고르고 이렇게 초이스해서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10개 리스트를 보고 그 두 명이 생각한 어떤 이유를 얘기할 거 아니야. 왜 이게 재밌을 것 같고 이걸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최종 검토해서 승인하세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노잼이어도 그냥 하세요. 노잼이어도. 그냥 좀 그러면 이거 빙첸 아이디어인데 빙첸 결정사항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빙첸이 먹으면 되지.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컨텐츠가 기획안에서 방송까지 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본인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컨텐츠 결과물이 나오는지. 거기까지만 매니저들이 보고 올려주면 본인이 이 분야 프로 보고서 살 바로바로 붙여서 추진력 진행하면 되잖아요. MPL은 그렇게 했잖아. 알겠습니다. 네. 저기요. 네. 저기 단톡에 초대할 테니까 아,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진짜로. 아니 근데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제가 직업으로 가서는 못하고, 아니, 봉준 씨가 방송 10시에 키면, 내가 퇴근하고 넘어가면은, 신논현까지 가면 7시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2-3시간만 회의하면 되지. 근데, 저도 사실 방송인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저는 모르거든. 근데, 어떻게 일을 하시면 되는지만 잡아드리면 되죠, 옵저버로. 그건 맞지. 네, 뒤에서 너네들끼리 회의해봐 하고 회의하면서 회의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 오라고 얘기하고 또 각각 회의 준비해 오는 거 서로 설명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회의 결과물 만드는 것까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 회사처럼 일할 수 있게 되고 봉준 씨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덜을 수 있고 그리고 믿고 맡기고 일한 거 결과물 갖고 온 것만큼 연봉 제대로 쳐줘야지. 업계 1위로 쳐줘야지. 그냥 뭐 주먹국으로 가서 뭐 요리하고 뭐 라면 끓여오고 이런 거 가지고 월급 주고 이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하신 거는 빙튜브 월급을 다시 체결하고 하는 만큼 받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 유튜브 월급을 최고 수준으로 줘야죠. 업계 최고 수준. 그런데 매니저 업계 최고 수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빙첸이 인생을 다른 회사에 취직했을 때 벌 수 있는 거 정도는 줘야죠. 그리고 그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줘야지.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근데 뭐 2018년에도 라면 끓였고 2020년에도 라면 끓였고 2030년대도 라면 끓이면 당연히 연봉은 그냥 월급 200만 원 받아고 끝이야. 최저임금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매니저인데 나중에 실장이 되고 팀장, 본부장, 대표 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가 되는 그 연봉이 올라가는 그게 있어야죠. 그리고 올라가는 연봉에 맞춰서 하는 일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라면을 하나 끓이다가 라면을 2개 끓이는 게 아니라 라면도 끓이다가 파스타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이게 그냥 주먹 보고 장난치는 거 아니고 그냥 기분 내킬 때마다 용돈 삼아서 월급 주고 이거는 연봉이 아니야. 회사가 아니지. 아니 근데 네. 이게 제가 너무 회사로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맞아요. 그게 지금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무리 조그마한 회사에서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닌데요. 봉준 씨. 빙첸 인생을 생각하면 빙첸이 예를 들어서 40살이 돼요. 근데 40살이 돼서도 봉준 씨 옆에서 매니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빙첸 씨가 40살이 되면 봉준 씨는 방송을 접고 봉준 씨가 데리고 있는 BJ들을 방송을 하면 걔네들이 벌어온 수익 가지고 회사를 돌리고 뭐 이런 거를 비전을 세워줘야 빙첸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물론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조그마한 회사여도 그 개인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봉준 씨도 뭐 유튜브를 얼마나 키우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봉준 씨가 유튜브 뭐 100만이 되면 유튜브를 관리하는 인원을 어느 정도 늘리고 뭐 이런 게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 빙첸도 그냥은 지금은 그냥 빙첸이지만 실장이 되고 뭐 직급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직급에 맞는 돈도 주고 법인카드도 주고 그래서 마음대로 법인카드 행사하고 애들 회식도 시키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진짜 무엔터가 되는 거지. 지금은 하다가 수틀리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제대로 하고 퇴직금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는 일이 이제 많지 않은데 그런 컨텐츠를 기획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해야 돼요. 남순이 보면 직원 많이 쓰잖아요. 물론 그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으나 실제로 어떤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을 계속 받고 평가를 계속 해야지. 얘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 게 맞을지. 그냥 하는 일이 없으니까 돈을 조금 주고 이건 아닌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일을 더 많이 할 테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보통 BJ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K가 와가지고 빙첸한테 용돈 50만 원을 줬어. 그거를 연봉으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매니저가 가져가는 돈이 뭐 한 달에 500이다,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거는 별개야. 기분 낮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너스 주고 이거는 연봉이 아니야. 그거는 따르고 딱 연봉은 실제로 내가 무조건 받아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습니다. 네. 저기요. 네. 그 뭐냐 폰번호 좀 쳐주세요. 토크온? 예. 빙투! 일로 와봐. 아니 근데 저기 실장님. 아니 얘도 너무 길게는 네. 말고 조금이라도 네.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오줌 좀 빨리 싸고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봤잖아요. 네네네. 저희 집에 와서 네. 고생하시더라고요. 아 알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급여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완전하게 뭐 막 내가 뭐 받고 막 엄청 만족한다 이 정도는 아닌데 뭐 더 받을 수 있으면은 좋죠. 저도 솔직하게. 그렇죠. 네. 근데 빙첸 씨가 보고 올린 거를 봤어요. 네네. 근데 빙첸 씨가 그 220개 정리하면서 탁 꼽히는 거 있었죠. 그 컨텐츠들 중에 꼭 했으면 싶다 이런 거요. 뭐 이렇게 재미있거나 네네네. 아니면 거기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배제하고 네네. 할 수 있으면서 뭐 돈이든 뭐 어떤
섭외든 기타 등등 이런 게 적고 재미있을 것 같은 어떤 기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본인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 몇 개 있었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거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네. 지금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는 봉준이가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러면 김철 씨가 해야 될 거는 초이스를 좀 해서 보고를 올려야 돼. 그렇게 220개 보내봐야 읽지도 않아. 읽기는 했을까 모르겠네. 수학 배울 때 집합만 배우고 안 배우는 거랑 똑같지. 첫 페이지만 보고 안 봐, 보통은. 네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네 생각이 뭔데가 항상 읽지도 않고 바로 오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성공시키면 아니 인센을 받든가 별풍선 퍼센트로 떼달라고 하든가 네네. 그래서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가치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걸 잘 안 해주시는 사장님이라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누구도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컨텐츠 기획안이 누구 건데 뭐 빙튜브 본부장이 보고해서 그 기획으로 방송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 시청자 뭐 10만 명, 20만 명 찍었어? 별풍선이 10만 개, 20만 개 터졌어? 그러면 인센티브로 주는 거지. 그리고 나도 합당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회사가 아니더라도 아니 내가 씨발 고생하는데 고생에 대한 어떤 가치 인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수고했다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그런 얘기 하겠어?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할 일이야 당연하게. 그리고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다. 근데 지금 업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는 봉준이가 다 결정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고 뭐 이런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빙첸 씨가 의사 결정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지금 밑에 직원을 더 둬야지. 언제 카메라 잡고 이런 거는 직원한테 맡기고 뒤에서 뭐 미리미리 일정을 조율한다던가 뭐 이런 거 섭외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일이 되고 그러면은 결과로 나오는 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봉준이 형한테는 그게 수입 부분이나 그런 게 네. 결과적으로 네네네. 피드가 와야 이제 그런 거를 다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완전하게 체계적으로 가서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는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기에는 그 끝에 나오는 맞아요. 결과가 저희가 맞아요.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이제 보통 회사에서 KPI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목표치를 수치를 달성해야 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컨텐츠를 얘기하면 어떤 컨텐츠는 이거 돈은 무조건 못 벌어. 별풍은 안 터지는 거고 유튜브 조회수를 노리는 컨텐츠가 있고요. 아니면 시청자 수를 노리는 컨텐츠가 있고요. 컨텐츠별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컨텐츠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컨텐츠를 기획할 때 얘는 유튜브 각 노리는 컨텐츠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차피 이거는 MPL 같은 경우는 그 별풍선은 안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거는 별풍선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 MPL은 유튜브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거는 조회수 시청자는 많이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뭐 조회수 시청자 돈 다 빼고 이건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컨텐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적자를 보더라도 하는 거죠. 아 그건 맞죠. 근데 등을 뽑는 거는 그거는 돈 대비 그건 수익 돈지랄이죠. 그건 솔직히. 그래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뭐 본인이 만만이야 그럼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내 돈 넣어봐야 그렇게 해봐야 뭐가 남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컨텐츠 하나를 할 때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컨텐츠도 있어요. 그것도 의미 있지. 그런 것도 의미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기획을 할 거면 거기에는 목표가 있어야지. 근데 뭐도 하고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면 평가 못 하지. 물론 모든 게 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를 봉준이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매니저는 도와줘야죠. 의견 제시하고 잘못된 생각하면 꼬집고 봉준이도 내가 이거 프로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디스커션 해야지.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고 이런 걸 고민해야지.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그런 어떤 목표들이 다 설정이 되면 일상 발송할 때는 그냥
앞에 기획된 컨텐츠, 뒤에 기획된 컨텐츠의 시청자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기본 만다리 찍잖아요. 기본 만다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나가는 컨텐츠예요. 거기는 성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거는 넘어가는 거지. 저기 네. 영어 쓰지 말라고요? 아니 실장님. 네. 다음 그 민지 초대 좀 할게요. 근데 민지 씨는 롤이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하는 역할이? 민지는 이제 유튜브 관리를 하고 있죠. 유튜브를 관리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유튜브 편집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유튜브 편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지를 확인하셔서 이런 거에 시간을 추가로 더 쓸 수 있는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민지는 근데 그 회계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지 씨한테는 컨텐츠에서 아예 빼주던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와서 회의를 할 때 듣긴 들어야지. 유튜브 이런 거 스토리나 이런 거는 잡아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실제로 컨텐츠를 제안을 해라라던가 그런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일은 유튜브 관리 그리고 회계 이거니까. 약간 민지랑 같이 해가지고 그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 폰 줘봐. 먼저 해야 될 거는 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 3명입니다. 저랑 민지 저 포함해서. 네네네. 지금 남순 씨보다 봉준 씨가 토탈 수익은 더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남순이 형이 남순이가 훨씬 많나요? 훨씬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순이 형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남순이는 직원이 몇 명이죠?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건 한 3명, 4명 되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3명이더라고. 아니 8명이라네요. 8명이라는데요? 8명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쇼핑몰, 그러니까 거기도 쇼핑몰 전담으로 일을 주고 그 사람은 이제 컨텐츠나 이런 건 아예 빼버려야지. 롤이 있으니까. 일단 잠시만 그거 보톡 초대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예. 민지 안녕. 여기 기술 고문장님 오셨어. 네네. 그 민지 씨. 네. 이런 말을 좀 실례할 수 너의 있는데. 힘든 상황들 이런 걸 말을 하면은 지금 컨설팅 해주실 거야. 하루에 일 얼마나 해요? 몇 시간 해요?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해요. 하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요? 8시간은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72시간 이런 거 하는 거 빼고. 8시간은 못 자는데, 근데 지금 아직 원래 지금 유튜브 편집 직원을 더 구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네네네. 일단 지금은 아직 못 구해가지고 좀 많이 일을 하는 편인데, 네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를 많이 그렇게 못하는 편인데 지금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떤가요?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면 집중도 있게 일을 못하니까 일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이야. 예? 예? 아니 지금 8시간도 못 자고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다 일한다잖아요. 그럼 민지 씨 인생은 어떻게 책임져? 근데 일단 그래서 한 번을 네. 이제 새로 구하면은 확실히 이쪽에는 오케이. 이제 체계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직원을 구했다고 치면 어느 정도 시간 일할 것 같아요? 구했다고 치고. 근데 이게 사실 직접 구해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능력이 방송을 있으니까. 방송을 사실 계속 보게 되면은 네. 편집에 소요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다른 뭐 회계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하고 조율을 서로 해봐야 될 그거라서. 일단은 말씀하신 이렇게 긴 근무 시간을 가지면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돈을 더 가져가던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이 유튜브 편집 일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퍼센테이지로 쉐어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급여가 아니라 월급제가 아니라. 아닌가요? 네네. 아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사장님이니까 사실 얘기가 조금 달라. 내가 고생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니까 얘기는 조금 다른데 신고하고 왔다는데 어떡하죠? 아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프리랜서니까 아니에요.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급여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프리랜서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렇지만 뭐 어떻게 고용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민지 씨는 지금 유튜브 전문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편집자를 밑에 더 둬서 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실제로 자는 시간 빼고 다 일한다? 뭐 돈을 많이 받는데 좋지만 근데 오래 못 가요,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체력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4시간 하면 울잖아.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조직을 좀 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민지 씨가 네. 회계도 하고 하면서 컨텐츠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하기엔 사실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아예 그런 부담을 빼줘야지. 아예 그냥 그런 건 아예 빼고 근데 뭐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 그냥 의견 개진하거나 근데 회의 참석은 해줘야지. 유튜브 편집하고 이런 편집 방향이 되는 걸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막 아이디어를 내라는 부담을 줄 필요는 없고 그런 거는 이제 빔튜브가 밑에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이랑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하는 게 그냥 뭐 네. 주먹국으로 사장이 주니까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뭐 물론 유튜브에서 그래프로 다 찍어줄 테니까 그렇겠지만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누가 다 공유하고 민지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다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일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라도 직원도 빨리 뽑는 거고. 근데 여기 유튜브 편집자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 직원이랑 이런 거는 좀 다를 거죠. 분명히.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거기도 프리랜서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뽑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맞아요. 그렇게 뽑으셔서 네. 그 유튜브에 관한 것도 뭐 민지 씨가 만약에 그런 직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왁구대자 봉준이라는 방송이 20년, 30년 돼서 진짜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서 성장했다고 가정하면 유튜브 내지는 뭐 채널 관리 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본인이. 제가요? 그럼요. 민지 씨가 유튜브를 관리하고 있으면 이 유튜브를 관리하는 업무가 점점 성장해서 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회사라고 가정하면은 영상 채널 관리하는 본부가 있을 거고 또 매니저 업무하는 본부가 있을 거고 컨텐츠 기획하는 본부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대표 입장에서는 조직을 계획안이 있어야지. 실제로 지금 당장 못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매년 달라질 때마다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물어봐도 됩니까? 네네네. 민지는 좀 약간 그런 영상 이거에서 직원이 몇 명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 민지 씨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진짜 눈치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말하면 되니까. 그럼 뭐 10명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눈치 보지 말고 딱 얼마 있었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두 분에서 뭐 그 정도 있으면은 좀 더 뭔가 더 이렇게 하기 좋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2명. 이렇게 하셔야 될 분명해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손 벌어줄 사람을 뽑을 건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급여도 적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민지 씨가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일을 주는 거지. 아니면 아예 민지 씨 능력급 되는 이제 수준 되는 사람을 뽑아서 돈도 많이 주고 아예 일을 쪼개서 나눠주고 신경 끄게 할 수 있게 할 건지.
그러면 만약에 전자의 경우에는 수준이 낮으니까 급여도 떨어질 거고 직원을 다다익선으로 뽑을 수 있을 거고 3, 4명, 4명 돈이 똑같으니까 저희가 4월 초에 공고를 올렸거든요. 지원자가 없어요? 네, 아니요. 근데 지원자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능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을 뽑고 싶었어요. 네네네. 돈을 근데 주더라도. 이제 네,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네네네.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왜냐면 서로 네. 뭐 저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 빈투브님도 그렇고 저도 같이 이렇게 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네. 봉주님이 보통 콘텐츠를 하는 게 그 원본 영상이 2시간 이상이 넘어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 너무 이게 오래 걸리고 편집이 좀, 그리고 용어나 이런 것도 네.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스토리를 앞뒤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력직 분들은 보통 결국에는 다 안 하신다고 이렇게 역량 발휘하기가 하시더라고요. 어렵구나. 그것도 왜냐면 그런데 그 당일날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다음 날에서 늦어도 다다음 날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뭐 스토리나 이런 것도 그걸 넣는 게 결국에는 거절을 다 하시더라고요. 막 좀 이렇게 돈을 많이 쳐드린다고 해도. 제가 그 편집하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면 선택은 2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 레벨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은 돈인데 돈을 더 많이 주는 거. 첫 번째 방안. 근데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봉준이 방송에 대한 문화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더 많이 줘서 공부해 올 사람을 뽑든가 첫 번째 안.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 해결 못 하잖아요. 뭐 4월부터 올렸는지 지금 한 달째 됐는데 결국 못 뽑았다며요. 그러면 그냥 신입인 사람들 있잖아요. 경력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왕창 뽑아요. 그래서 굴리다 보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 키우는 거지, 인재를.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에는 돈을 조금 주는 거죠. 그 사람은 근로 시간만큼 주고 컨텐츠를 갖다 보고 한 만큼 주고 돈을 줄여.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인턴제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퀄리티를 내서 수준이 올라오면 이거 어차피 방송 뭐 1,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고 뭐 향후 5, 6년 이상은 미니멈 잡아도 5, 6년 이상은 무조건 할 건데 그럼 5, 6년 이상 인재를 키운다라고 경력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돈을 싸게 주고 데려와서 가르치고 잘하면 걔네들도 이제 승진시켜가면서 돈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렇게 이제 능력이 개런티 되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주면 일을 주는 게 힘들어. 이걸 또 가르쳐가면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 근데 그런 코스트를 쓰지 않으면 결국은 민지 씨가 자는 시간 빼고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 내가 이걸 다 안고 가다가 죽을 건지 아니면 어쨌든 해결할 거면 사장한테 말해가지고 돈 연봉을 업계 뭐 2배, 3배 줄 테니까 사람을 뽑아오든가 아니면 뉴스를 키워가지고 돈을 이제 일을 잘하는 애들을 이제 키우는 과정을 내부적으로 할 건가. 내가 원래는 뭐 10시간 일했는데 11시간 일하면서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능력이 커지고 그럼 또 걔네들이 또 밑에 애들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유튜브 편집자 뭐 이런 말은 좀 틀렸지만 무급으로 와서라도 해볼 사람이 올래 그러면 또 많이 올걸? 근데 무급으로 주면 절대 안 되지. 일한 만큼 돈 줘야지.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뭔가요? 아니 뭐 벌써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결정을 이렇게 대표가 그냥 막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을 하고 싶네요. 네네네 얘기하세요. 봉단 내렸습니다. 뭐냐면 네네. 이제 그 2개를 동시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이죠. 예. 왜냐면 이제 그 돈을 좀 줘서라도 이제 민지랑 맞붙는 이제 좀 약간 사람을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대등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유스 개념으로 한 3, 4명 이렇게 해서 그렇지. 예. 뭐 일단 지금 3개월제로 끊어도 되고 보통 인턴이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하면 178만 원인가 170만 원 수준이 168만 원인가 그래요. 월급이. 예. 그러면 인턴으로 3명 뽑아다가 쓰면은 얼마죠?
200만 원씩 잡으면 6, 38, 1,800만 원이에요. 3달 쓰면. 근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야. 그건 맞지. 근데 그 사람들 도망가면요? 도망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인턴을 어떻게 돌리는지. 근데 도망가는 애들은 당연히 도망가는 그런 애들 있는 건데, 근데 그 대신 남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맞지. 해야지. 그러면 인턴 3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민지랑 좀 괜찮은 사람 1명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죠. 바로 시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근데 예. 사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건 동급으로 할지. 근데 동급이라는 건 없어요, 회사에는. 무조건 없어. 누가 한 명이 위야. 민지가 본부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급, 중간급 네, 그래서 그 이렇게 한 명. 예. 세 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민지 의견은 그렇게- 어때? 민지야,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인턴을 세 분이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관리가 세 분은 그러면 너무 한 명씩 뽑으면 그렇지 되죠. 않을까요? 그러면 너가 좀 약간 하기에는 중간 분 한 분, 그 다음에 인턴 한 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 네, 세 분은 일단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많아도 두 분?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빨리 생각을 해서. 근데 또 이게 지금 너무 딜레이 되고 있는 게 한 달인데 지원은 많이 왔지만 네가 지금 못 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 네. 시간 끌어봐야 음. 어차피 그런 건 답 안 나오거든요. 그치. 그냥 차선을 차악을 선택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걸린 그나마 게 그나마 나은 사람 뽑으세요. 공주님도 사실 경력자를 뽑고 싶어 했고 그치, 특히 그치. 저는 경력자나 더 잘하시는 분을 완전 뽑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연락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 지금 좀 오래 걸렸는데 네. 지금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경력자분들을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다 이렇게 제가 돈은 그냥 말씀하시는 걸로 맞춰드린다고 그냥 이렇게 딱 제안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도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막 이렇게 늘어진 거거든요. 그 새끼들은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또 공교롭게 근로자의 날인데 왜냐? 네. 그렇게 마인드가 썩으면 우리에 못 들어와. 진짜로. 아니요. 저기 대표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제 마인드 회사 방침입니다. 마인드가 썩은 새끼들은 아예 출입도 안 시켜야 돼요. 아니요. 진짜로. 대표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까? 경력직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경력직은 예를 들어 제가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1,000만 원어치 일을 못하면 내가 돈값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든가 아무튼 일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리고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월급 1,000만 원 주는데 이것밖에 퀄리티가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경력직들은 보통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수준을 낼 수 없으면 이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지 씨가 유튜브를 꽉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민지 씨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경력직이고 나도 뭐 봉준 씨 유튜브 정도 되는 레벨을 만약에 운영해봤다면 내가 급이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급을 못하니까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지. 이 봉준 그러면 씨 밑으로 네. 그렇게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가서 민진 씨랑 어느 정도 초반에 트러블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이제 크고 있는 유튜브 이런 데 가면 자기가 가면 바로 이 업무 잘 아니까 바로 업무를 바로 이어가서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냥 의견 내고 내 의견대로 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걸 만약에 완전 쪼갤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불러와가지고 너가 하는 이 분야는 터치 안 할 테니까 하세요. 딱 이렇게 짜게 주면. 민지야, 네. 봉단 내렸다. 그 마지막에 하신 네 분을 내가 직접 통화를 하면 되겠네. 근데 아까 또 그분들은 아니시라면서요. 많이 또 생각해보니까 또 괜찮네. 그 대표님 예.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진짜 힘들어요. 대표는 말이 엄청 무거워요.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면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러면 계속 지금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마 이제 제일 괜찮은 사람을 한번 나를 면담을 시킬 수 있다.
결론을 좀 내볼게요. 네. 첫 번째, 인턴을 채용하자. 좋은 의견인데 인턴 3명 너무 많으니까 한 1명 정도만 뽑아서 일단 인턴을 돌렸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턴 데려다가 지금 민지 씨 출근 안 하고 집에서 하죠, 일을. 네. 근데 이제 인턴을 쓸 거면 그 사람이 그런 걸 좀 해본 사람이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이제 출근을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네네. 어쨌든 인턴 하나를 써서 걔네한테 뭐 하이라이트든 뭐든, 그러니까 인턴은 보통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돈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걔가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린다는 전제로 일을 주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보고만 받고 검토만 하세요. 올리지는 말고. 그래서 만약에 좋으면 올리는 거고 안 좋으면 그냥 버리는 거야. 인턴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막 네. 부담을 주고 너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뭐 240시간 방송하는데 뭐 시간을 10시간씩 쪼개서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따로 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인턴을 뭐 1명이든 3명이든 운영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 4명 한 사람들이랑 좀 실질적인 업무 협의를 좀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업무를 만약에 너랑 나랑 완전히 터치하지 않을 수 있게 구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쪼개서 운영해보는 건 어떻겠냐 라던가 그 최근 같은 경우는 풀영상 채널을 따로 운영하더라고. 하이라이트 채널이랑. 그러면 풀영상 채널이랑 하이라이트 채널 쪼개자. 그래서 너가 풀영상을 맡아라 내가 하이라이트를 할 테니 뭐 이렇게 하던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많지만 뭐 이렇게 해서 업무를 쪼개서 경력직 하는 사람한테 뭐 비전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안일 것 같아. 이거는 대표님이랑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고민을 해봐야지. 회의를 해야지. 그리고 민재 씨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페이퍼로 보고를 해야 돼. 그냥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올려야지. 그러면 봉준 씨는 심사숙고해서 그 각각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일이 쉽게 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이제 아주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그냥 봉준 씨가 현행 유지하면서 그냥 욕구에 맞춰서 이 방송을 운영하고 싶다면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약간- 이거를 10년, 20년 이제 제대로 키워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내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을 꾸미고 싶다면 이런 고민을 이제 대표가 조금씩 해야죠. 아니 그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예,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가 못해요. 이제 좀 약간 좀 체계적으로 좀 네네네. 직원을 그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을 그래서 좀 갖추고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분류도 좀 나누고 직원을 좀 더 많이 뽑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수익을 받아서 그냥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억 벌면 1억 벌면 1,000만 원은 내 월급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직원들 월급 주고 컨텐츠에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날도 있고 마진 적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는 돈은 뭐 회사의 통장에 일단 넣어놓고 나중을 위해서 쓴다. 뭐 이런 걸 하던가 이런 고민들이 좀 돼야 되죠. 왜냐면 봉준 씨 지금 밑에 인생 걸고 있는 사람이 일단 2명인데 이 사람들 인생 평생 책임져 줘야 돼요, 지금. 알죠? 네? 이 사람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요, 대표님이면.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이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죠. 이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뭐 만나서 즐거웠다, 뭐 하는 일 잘 되라 이런 거 빠이 칠 게 아닌 거지. 그 K가 보니까 K 매니저 예전에 그 말르나 있었잖아요. 네네네. 걔 그만둘 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K는 방송으로 무엇을 하긴 어려워. 걔는 이제 그 컨텐츠 자체가 사실 결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봉준이 그 K 아버지 회사에 넣어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카밀 맞아. 저희 아버지 회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K는 그런 식으로 카밀의 인생을 고민해 준다는 거지. 얘가 그만두고 만약에 방송하다가 평생 방송할 수는 방송 매니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만두고 나가면 우리 아버지 회사에 넣어주거나 뭐 카페를 뭐 매니저로 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주는 거지. 근데 봉준 씨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 미래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각 사람마다 본인이 비전이 본인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줬으면 커줬으면 좋겠다라는 비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여기서 매니저 일하면서 유튜브 편집자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겠다라는 비전이 있어야지. 아니 인생을 투자할 만하지. 지금 민지 씨 뭐 남자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잠자는 시간 빠고 다 이거 편집하고 앉아 있으면 연애는 언제 하고 결혼 언제 하고 돈을 언제 모으고 언제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민지가 애가 착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애가 착하니까 막 그렇게 부려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려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민지가 저기 그 뭐냐 휴가를 주더라도 휴가 주는 날 저기 부모님 일 도와드리더라고. 저기 봉준 씨, 예. 갑자기 그게 왜? 민지 씨한테 휴가를 주셨어요?